넓은 과학사 뒤편에 숨겨진 백스테이지, 그 속의 비하인드 사이언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슬슬 3월이 끝나가고 날씨도 따뜻해지려는 이맘때 모두 아프지 말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젠 저희 KDBS에서 제80기 수습국원 입국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습국원 분들이 열심히 입국식을 하는 걸 보고 뒤풀이까지 확실하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뒤풀이, 수습국원 입국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1학년 때는 다들 기숙사에 살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사는 수습국원 분들을 모두 보내고 나니 결국 정국원이랑 명예국원만 남게 되었어요. 저희끼리 많은 얘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 뒤풀이 2차는 정국원을 위한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주객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수습국원을 위한 자리에서 정국원을 위한 자리로 바뀌어버리면서 저희 정국원끼리도 단합했던 것처럼 과학사 속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발명되었지만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설명해보자면은 다이너마이트와 페니실린은 본래 지금의 사용법과 다른 의도를 갖고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럼 도대체 그 둘의 발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너마이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상으로 유명한 그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처음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질 때 노벨은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동생을 위해 이를 발명하게 되었어요. 광산에서 인부들은 광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지하 동굴을 뚫어야만 했죠. 하지만 바위벽을 뚫고 길을 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현대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광부는 어려운 직업으로 꼽히는 만큼 노벨의 동생을 포함한 그 당시 인부들도 고충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노벨은 그런 광부들의 고충을 없애주기 위해서 단단한 바위벽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폭약을 제조하게 돼요. 이 폭약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인 것이죠. 처음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만들었는데 원래 니트로글리세린이란 물질 자체가 아주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관 중에도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터져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노벨은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켰고 이를 던져서 아예 규조토 자체를 깨뜨리지 않으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지 않도록 다이너마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을 높인 폭약을 발명한 노벨은 당연히 이 다이너마이트가 광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이너마이트는 사고를 일으키고야 맙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광부들 사이에서 히트를 쳤고 많은 판매량을 올리면서 광산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력한 폭약이었던 다이너마이트를 아무데나 놓았던 것인지 어느 날 광부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다이너마이트는 한참 사람들이 들어가 일하던 중인 광산 속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광산 속에 있던 노벨의 동생과 수많은 인부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끝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군수업체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사들여 전쟁용 폭탄으로 사용하면서 다이너마이트는 인부들과 군인들 등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편리함을 위해 발명된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때문에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본 노벨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엄청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는 안전성을 높이고 위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때까지 잠시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뿐 아니라 이 일들의 여파로 몇 가지 바뀐 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건지 함께 알아봅시다.
다이너마이트는 출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인기, 강력한 논란들을 모두 누렸고 그 여파 또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본래의 선한 의도에서 폭탄으로 변질되어 버린 자신의 발명품, 그리고 그 발명품과 잠깐의 실수로 세상을 떠나버린 자신의 동생을 안타까워하던 노벨은 이에 속죄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고민 끝에 노벨이 내린 방법은 바로 기부였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기타 자신의 발명품으로 거액의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였던 노벨은 본인의 사후에 다른 발명가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통해 선한 의도로 발명을 한 발명가들, 더불어 인류의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획을 그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벨이 만들어낸 상이라, 이쯤 되면 그게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죠? 아까 맨 처음 노벨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노벨상이 그 속죄의 결과랍니다. 노벨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남겨질 수많은 유산들로 노벨상을 제작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했고, 실제로 노벨이 죽은 그 해에 노벨상 1기 수상자가 배출되었어요. 이는 현재에도 노벨상 재단을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2024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력이 있기도 하죠. 자신의 실수를 참회하고 싶었던 노벨이 선택한 결과가 참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요. 노벨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로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되었지만,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노벨이야말로 노벨상을 발명한 멋진 발명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수많은 일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었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수많은 폭탄의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로 불리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하나의 상표명이 일반 명사로 퍼지게 된 유명한 사례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폭약 하나하나의 이름보다는 다이너마이트가 더 익숙할 테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다이너마이트는 끝내 노벨상과 일반 명사화라는 여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 좀 바꾸고 다시 시작할까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순간을 신나게 담아낸 노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shade like mon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un.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un. Light it up like dynamite. 네, 신나는 노래 들으며 다이너마이트의 씁쓸함이 조금 잊혀지셨길 바랍니다. 다음 사례에는 그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없거든요. 본래의 의도와 다른 발명이 이루어진 두 번째 사례는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어딘가에서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페니실린이 현대의학의 발전사에서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이 페니실린은 특정한 세균만 죽이는 성질을 가진 항생제 중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의 발명이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사실 항생제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페니실린의 발명 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1928년 9월 28일 새벽, 영국에서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생물학자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플레밍은 잠깐 휴가를 갔다가 막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플레밍의 배지에서는 포도 상구균이 배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레밍이 휴가를 급하게 떠났던 건지 실험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포도 상구균이 배양되는 페트리 샬레의 뚜껑을 닫지 않은 것이었죠. 플레밍의 본래 실험을 실패시킨 이 실수는 과학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이 발견한 것은 어디선가 날아온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먹어서 없애버린 광경이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곰팡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시 숨 좀 돌리고 돌아올게요. 포도 상구균을 모두 먹어치운 곰팡이, 그 정체는 바로 푸른 곰팡이였고, 이 현상을 관찰한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의 성질을 연구함으로써 결국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됩니다. 다른 세균은 관심 없고 오로지 포도 상구균만 먹어 없애는 푸른 곰팡이, 이는 그렇게 인류 최초의 항생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레밍의 실수로 만들어진 우연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었죠. 단 한순간에 우연적인 실수였던 페니실린의 발명은 얼마 안가 큰일을 해냅니다. 플레밍의 발견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페니실린이 톡톡히 항생제로서 작용한 것이죠. 이 항생제는 전쟁 중 상처를 입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생명을 아주 많이 살려냈습니다. 우연 속에서 만들어진 페니실린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림과 동시에 현대의학의 발전을 몇 보씩이나 전진시켰어요. 페니실린의 발명은 지금도 앞으로도 과학사의 위대한 발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페니실린의 발명 이후로도 플레밍은 또 다른 항생제, 라이소자임을 찾아냈다고 한 걸 생각하면 참 항생제와 연이 깊은 사람인 것 같네요. 슬슬 방송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번 3화도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푸른 곰팡이와 같은 폭신폭신한 노래,
지민의 세렌디피티 들으면서 3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나의 느낌으로 온 세상이 어제와는 달라. 그냥 너의 기쁨으로 네가 날 불렀을 때 나는 너의 꽃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리도록 펴. 어쩌면 우주의 섭리 그냥 그랬던 거야. You know I know 너는 나는 너. 설레는 만큼 많이 두려워. 운명이 우릴 자꾸 질투해서 너만큼 나도 많이 무서워. When you see me, when you touch me,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어긋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 'Cause you love me and I love you. 넌 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 네 삼색 고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 Just let me love you. 넌 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 네 삼색 고향이 널 만나러 온. Love me now, touch me now.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였어. Just let me love you. 인생 곁에 와줘, 우리가 되어줘. I don't wanna let go, no. 그냥 맡기면 되는 거야. 말 안 해도 느껴지잖아. 별들은 떠 있고 우린 날고 있어. 절대 꿈은 아냐. 떨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Just let me love you.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세원, 진행의 전준호였습니다.